안녕하세요. 개드공방의 김쌤입니다.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공개도면 1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먼저 인벤터를 사용해서 모델링하고 조립품을 완성시킨 다음에 세 가지 파일을 저장하는 단계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슬라이싱 하는 방법과 G코드 변환 파일을 생성해서 저장하는 방법은 모든 문제에 공통되기 때문에 별도로 강좌를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공개 도면 문제 1번 도면을 보면은 1번 부품은 이러한 모양이고 2번 부품은 이런 모양입니다. 두 개의 부품을 모델링을 해서 조립을 하게 되면 이런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조립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 기준되는 부분에 축을 설정을 해준다면 여기가 X가 되겠고요. 이쪽이 Y축이 되겠습니다. 이 설정된 두 개의 축을 각각 부품에 적용을 시키면 여기가 XY축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X가 되고 여기는 Y가 되죠. 2번 부품에는 여기가 X가 되고 여기는 Y축이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 좌측면도에 있는 이 형상을 스케치를 한다면 여기는 Z축이 되고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Y축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준이 되는 부분을 결정을 해주고요. 두 번째는 2번 부품에 보면 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1번 부품을 보면은 B라고 된 부분이 있습니다. 2번 부품에 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1번 부품의 8이라는 치수 안에 조립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8보다 작아야 됩니다. 문제에서 공차의 한계를 1mm로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여유를 두고 0.8mm를 적용시키겠습니다. 그래서 A는 7.2mm, 여기에 있는 B 부분은 2번 부품에 10이라고 되어 있는 이 치수에 결합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10보다 이 B 부분이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B는 9.2mm를 적용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재원을 적용해서 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를 열고 초기 화면에서 프로젝트는 디폴트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측정 단위는 밀리미터, 도면 표준은 ISO로 설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기에서 부품 템플릿을 작성합니다. 부품 템플릿이 열리게 되면은 풀다운 메뉴에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이용하고 바탕화면에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 파일을 저장시킵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1번 폴더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부품 1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시킬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시험장에서 시험 감독관 선생님들이 바탕화면에 어떤 폴더를 만들고 어떻게 저장을 하십시오라고 지시를 하실 겁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검토했던 대로 XY 평면에 스케치를 합니다. 정면 뷰가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이용해서 여기에 이러한 스케치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가 되면은 남는 부분이 있다면은 자르기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고요. 이 형상에서 우리가 X축과 Y축을 이렇게 배치를 시켰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아래에 있는 모서리의 중간점을 원점과 수직 구속을 줍니다. 다음에는 수평 구속을 이용해서 좌측에 있는 모서리의 중간점이 원점과 수평 구속이 되도록 맞춰줍니다.
다음에는 치수를 이용해서 전체의 치수가 38mm입니다. 다음 전체의 높이는 23mm입니다. 이 두 선 사이는 8mm가 되고요. 높이는 9.2mm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가 다 됐으면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돌출을 이용해서 가운데에 대칭 조건을 주고요. 전체 20mm만큼 돌출을 시킵니다. 이제는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사각형 부분에 홈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윗면에 스케치를 하고 스케치면을 잘 보기 위해서 키보드에 F7번 해서 그래픽 슬라이스를 합니다. 사각형을 이용해서 여기에 사각형을 하나 제도를 해주고요. 구속 조건에서 동일 선상 구속을 이용해서 이 선분과 이 선분을 하나로 일치시켜 주고 수평 구속을 이용해서 이 선분의 중간점과 원점을 수평 구속시킵니다. 치수를 이용해서 이 선과 여기 선의 사이는 20mm, 다음 이 선과 이 선의 사이는 8mm. 스케치를 마무리시키고 돌출해서 차집합을 이용하고요. 프로파일 영역은 가운데 부분이죠. 범위는 다음 면까지를 선택해서 확인을 해줍니다. 이제는 이쪽 우측면에 있는 슬롯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측면에 스케치를 하고요. 이렇게 반듯하게 면을 바꿔주신 다음에 그래픽 슬라이스를 이용해서 스케치면이 잘 보이도록 하고 여기에 중심 대 중심 슬롯을 이용해서 이러한 모양의 스케치를 해줍니다. 이 슬롯도 정중앙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 구속을 이용해서 이 중간점하고 여기에 원점을 수직으로 맞춰줍니다. 다음에는 치수를 이용해서 이 두 개의 슬롯 사이의 치수는 6mm가 됩니다. 이 두 개의 중심 부분의 치수는 8mm입니다. 여기 슬롯의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17mm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요. 돌출을 이용해서 차집합을 선택해주고 영역은 이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범위는 다음 면까지 확인합니다. 등각 보기 상태로 바꿔주시고 뒤에 C5로 되어 있는 못따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리값은 5mm를 주고 모서리는 뒷모서리를 지정해 줍니다. 다음에는 앞에 둥글리기 작업을 하겠습니다. 목깎이를 선택하고 전체 둥글리기를 선택한 다음에 측면 1세트와 중심 그리고 측면 2세트를 선택해 주면 이렇게 전체 둥글리기 작업이 되죠. 다음에는 모서리 목깎이를 선택해 주고 이 윗부분에 반지름이 6mm입니다. 추가하려면 클릭한 다음에 반지름을 6mm를 입력하고 이쪽 모서리와 이쪽 모서리에 모를 깎아줍니다. 다음에는 이 윗부분에 있는 목깎이 작업을 합니다. 여기에 치수는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반지름 3mm를 입력합니다. 연필을 클릭해 주고 여기에 있는 이 모서리를 지정을 해 줍니다. 혹시 이 모서리를 지정을 했을 때 이 모서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작업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밑에 자세히를 열어서 이 부분에 체크가 전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다시 해 보시면은 작업이 될 것입니다.
이제 1번 도면과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정면을 클릭해서 정면 뷰와 비교를 해보시고 평면을 클릭해서 평면 뷰와 비교를 해봅니다. 다음에는 좌측면 뷰를 클릭해서 이 모양과 맞게 모델링이 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도면에 있는 모양으로 홈뷰를 맞춰 주시고 여기에 홈뷰 설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다시 새로 만들기를 이용해서 부품 템플릿을 열어옵니다. 처음에 검토했던 대로 YZ 평면에 스케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양을 스케치를 하는데요. 선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그려 주셔도 되고 또는 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러한 사각형을 하나 제도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러한 모양의 호물 작업을 해줘도 되겠죠. 먼저 형상 투영을 이용해서 Y축을 투영시켜주고 투영된 Y축은 구성선으로 바꿔줍니다. 다음에는 대칭을 이용해서 이 선과 이 선은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이다. 이렇게 대칭 구속을 줍니다. 이제는 이 홈 모양을 선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자르기를 이용해서 선을 정리합니다. 이번에는 대칭 또는 미러를 이용해서 여기에 그려놓은 이 스케치를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대칭되어 나머지 부분은 자르기를 이용해서 제거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양을 좀 더 쉽게 제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치수를 이용해서 치수 입력을 합니다. 원점에서 바닥까지의 높이는 10mm고요.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은 5mm입니다. 이 사이 간격은 10mm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폭은 15mm고요. 가운데에 있는 이 A 부분은 7.2mm입니다. 다음에 전체의 폭은 20mm가 되고요. 전체의 높이는 30mm입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가 됐으면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돌출을 이용해서 대칭 조건을 주고요. 폭은 8mm만큼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위에 있는 모서리 부분은 반지름 5mm로 목깎이를 합니다. 그래서 반지름 5mm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모를 깎아줍니다. 이 앞에다가 평면을 이용해서 면을 하나 만들어주고 이 면에 스케치를 해서 비번호를 음각시킵니다. 텍스트를 이용해서 면에 스케치를 하고 여러분의 비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문자의 높이는 8 정도 주시면 될 겁니다. 확인을 해주시고 여기에 있는 문자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를 해줍니다. 스케치 마무리를 한 다음에 엠보싱을 이용해서 프로파일은 비번호를 선택해주고 방향은 반대쪽으로 그 다음에 음각을 선택하고 깊이는 1mm를 지정해 준 다음에 확인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양으로 모델링이 됐습니다. 정면을 클릭해서 이 정면의 모양을 확인을 해 보시고 좌측면을 클릭해서 이 모양을 확인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상이 완성이 됐으면 저장을 합니다. 이제는 새로 만들기를 이용해서 조립품 템플릿을 불러옵니다. 먼저 배치를 이용해서 기준으로 사용할 부품 1번을 불러와서 원점에 고정 배치를 시킵니다. 다음에는 다시 배치를 이용해서 2번 부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1번 부품과 2번 부품을 서로 조립을 시킵니다. 구속을 이용해서요. 먼저 부품 1번과 부품 2번을 원점을 다 풀어준 다음에 XY 평면과 XY 평면을 서로 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양으로 조립이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적용을 시킵니다. 이번에는 XZ 평면과 XZ 평면을 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정중앙에 조립이 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닫습니다. 이러한 모양으로 조립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이 모양으로 홈뷰 설정을 해 주시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이용해서 비번호를 입력해 가지고 저장을 시킵니다. 한글로 비번호를 쓰라는 얘기는 아니죠.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비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확장자는 인벤터의 조립품 확장자 IAM으로 저장을 하십니다. 다시 채점용 파일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으로 들어가서 파일 형식을 STP 파일 형식으로 바꿔줍니다. 다음에 옵션에 들어가서 프로토콜과 정확도, 스케치 포함 체크를 해주시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저장시킵니다. 이제는 STL 파일로 저장을 할 겁니다. STL 파일은 슬라이서 프로그램 자체에서 이렇게 자세를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세에서 그대로 저장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는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모양으로 출력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이러한 틈 부분이 전부 접착이 일어나지 않아서 나중에 후처리가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양으로 자세를 잡아서 출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해서 파일의 확장자를 STL로 바꿔주시고 옵션에 들어가서 단위는 밀리미터로 설정을 해줍니다. 단위가 센티미터로 되어 있으면 출력물이 10분의 1로 축소됩니다. 그러면 실격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단위가 밀리미터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파일이 IAM 조립품 파일과 STP 채점용 파일 그리고 슬라이서 프로그램에 세팅할 STL 파일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서 저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STL 파일은 슬라이서 프로그램에 세팅을 해서 G코드로 변환시킨 다음에 변환된 G코드 파일을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4개의 파일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공개도면 1번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